시흥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는 시민의 방송, 희망을 전하는 공감과 소통의 방송. 시흥의 희망을 전하는 방송, 시흥 FM입니다. 시흥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는 시민의 방송, 희망을 전하는 공감과 소통의 방송. 시흥의 희망을 전하는 방송, 시흥 FM입니다. 사람은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울어서 슬퍼지는 것이고, 즐거워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즐거워지는 것이다.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고치기만 해도 자신의 인생까지 고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의 말입니다. 반갑습니다. 희망과 공감을 소통하는 방송 시흥 FM 백대현의 커피 한 잔입니다. 오늘도 사랑과 인생을 표현하고 이야기하는 문학과 철학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이 커피 한 잔 준비하는 동안 노래 한 곡 먼저 듣겠습니다. 노사연이 부릅니다. 바램.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유명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화가는 죽기 전에 꼭 그리고 싶은 두 가지 그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세상 사람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인 천사의 얼굴을 가진 사람을 그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세상 사람 중에서 가장 추악한 얼굴인 악마 같은 사람을 찾아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천사와 같은 얼굴을 가진 사람을 찾기 위해 나섰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재산을 갖게 될 때 기쁘고 행복해한다는 소리를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많은 돈을 벌었거나 부모를 잘 만나 많은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을 찾았습니다. 생각보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많아서인지 쉽게 찾았고 그 중에 최고 많은 사람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오던 중에 마지막에 그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런 재산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가 자신의 재산을 노리는 것 같아 잠을 제대로 못 잔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에 실망하여 집에 돌아온 즉시 그린 그림을 화실 한쪽에 두고 다른 일을 물색했습니다. 이번엔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을 찾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앞에서 허리를 숙이는 것을 보면서 힘 있는 자들이 행복해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얼른 그림을 그렸지만 화구를 정리하는데 그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나에게 원한을 품은 자객이 올까봐 항상 조마조마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다 돌았는데도 온전한 천사의 얼굴을 찾지 못하는 화가는 포기할까 하는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중이었습니다. 우연히 금방 쓰러질 듯한 낮은 담장 건너편 마루에 한 여인이 아기에게 젖을 물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기에게 젖을 물린 여인의 표정은 봄에 피는 진달래보다 더 아름다웠습니다. 그 여인을 그릴까 하다가 어미의 젖을 물고 있는 아기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기의 얼굴은 어미의 표정보다 더 광채가 났습니다. 아기의 표정은 딱 천사의 얼굴이었습니다. 아기의 어미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아기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하는 천사의 얼굴을 그리게 된 것 같아 뿌듯해하고 자기 화실에 아기의 표정을 그린 그림을 이미 그려두었던 왕의 얼굴이나 토지와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의 얼굴 등과 나란히 진열해 두었습니다. 후에 악마의 얼굴을 그리고 나서 최고의 그림을 한 장만 남기고 다 폐기할 생각이었습니다. 세월이 한참 흐른 뒤 이번에는 가장 불행한 얼굴, 가장 추악한 얼굴을 찾기 위해 세상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숫자가 행복하다는 사람보다 몇 배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려도 더 불행하다는 사람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수년간을 전국을 돌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나 화가의 눈엔 다 거기서 거긴 것 같아 마음에 드는 추악한 얼굴이 없었습니다. 여러 장의 최악의 그림을 놓고 고민하던 어느 날 자기의 허벅지를 때렸습니다. 바로 죄를 짓고 삶에 희망이 없는 죄수들이 모여있는 감옥이 떠올랐고 곧바로 큰 죄를 짓고 무거운 형량을 받은 죄수들이 모여있는 감옥으로 뛰어갔습니다. 감옥을 살피는데 이 또한 최악의 얼굴을 고르기가 힘들었습니다. 바깥에서 사는 사람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어둡긴 했지만 대부분이 눈이 초췌하고 몸은 뼈만 남아 앙상한 사람들로 그득했기 때문입니다. 화가는 어떤 죄수가 가장 불행할지 몰라 어느 정도 불행하냐고 어떤 죄수에게 물었습니다. 처음 죄수는 왕의 총애를 받는 신하였다고 합니다. 왕이 내린 토지와 곡식과 노예로 거드름을 피우고 살았지만 큰 아들이 반역죄를 짓자 자기 가족 중에 아내와 딸, 며느리는 노예가 되고 아들 둘과 자신은 사형을 기다리는 처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형을 앞둔 자신이 아무 희망도 없이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으니 자기가 가장 불행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화가는 바로 이 사람이다 싶어서 얼른 그 얼굴을 그렸습니다. 사형수를 그리고 일어나려는데 자신의 가슴을 쾅쾅 소리가 날 정도로 때리는 사람이 옆에 있었습니다. 화가는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가슴을 치던 사람은 다른 나라와 무역을 했던 거상이었습니다. 그는 관례적으로 상권을 담당하는 재상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뇌물을 받던 재상이 다른 파의 밀고로 처형을 받는 순간 자기까지 엮고 들어가 이렇게 고초를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모아두었던 엄청난 금과 은, 보석의 현금까지 한순간에 다 몰수당해 그 원통함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화가 가슴에 꽉 차 가슴을 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화가는 이 사람도 그래야겠다고 생각하고 얼른 그렸습니다. 화가는 집에 들어와 평생 동안 그린 천사의 얼굴과 악마의 얼굴을 놓고 각각 한 장씩, 즉 최고의 천사의 얼굴과 최악의 악마의 얼굴을 선택하기 위해 고심에 들어갔습니다. 그나마 천사의 얼굴은 엄마의 젖을 물고 있는 아기의 얼굴로 빨리 선택할 수 있었지만 악마의 얼굴은 도무지 결정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얼굴을 선택한 아기의 얼굴과 감옥에서 그렸던 그림을 가지고 죽는 날만 기다리는 사형수들이 있는 감옥으로 다시 가서 죄수들에게 투표를 붙였습니다. 죄수들이 한 명씩 투표를 하고 결과를 보려는 순간 어디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수 중에 한 명이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다른 이야기 잠깐 하고 죄수가 우는 이야기를 이어서 보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산속을 헤집으며 먹을거리를 찾았습니다. 오랜 시간 산속을 헤매선지 다리도 아프고 배도 고프고 지치고 힘들어서 잠깐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쓰러져 있는 통나무에 앉으려는 순간 갑자기 방울소리가 나면서 뱀 한 마리가 아들 옆으로 스르르 지나가는 것을 아버지가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얼른 막대기로 뱀을 잡으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만큼 배가 많이 고팠기 때문에 뱀을 잡아 먹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도망가던 뱀이 갑자기 몸을 돌려 그 아버지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이군요. 당신은 나를 죽이라고 아들에게 가르치고 있네요. 신은 나에게 인간을 해치지 말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물론 신은 상대가 나를 공격한다면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목숨을 걸고 공격하는 자를 물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 몸을 돌린 이유, 이것이 내가 사는 방법인 것이죠. 당신의 아들이 통나무에 앉은 순간 나는 내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아들에게 조심하라는 경계를 하기 위해 방울소리를 낸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아들을 살리기 위한 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가 당신의 아들을 얼마든지 물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당신은 내가 당신의 아들을 살린 것을 고마워하지 않고 오히려 배가 고프다고 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당신이 계속 나를 죽이려 한다면 나도 내 목숨을 걸고 당신을 물기 위해 달려들 것입니다. 조금 길었던 첫 이야기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화가는 흐느끼는 죄수에게 왜 투표를 하지 않고 울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가 답했습니다. 당신은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저 아기의 얼굴은 바로 나입니다. 나는 당신이 최고의 천사의 얼굴이라고 해서 그린 저 아이의 현재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20여 년이라는 시간이 저 아이를 지금의 나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최악의 그림이라고 그린 저 권력자나 재상보다 더 추악한 얼굴은 바로 나입니다. 짧은 두 번째 이야기는 인간의 마음을 비유한 내용입니다. 방울뱀의 말은 우리 인간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인간은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때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소리를 내가 먼저 듣습니다. 도둑질을 할 때도, 사기를 칠 때도, 폭행이나 폭력을 할 때도,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할 때도 얼마든지 그 소리를 스스로 듣고 주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회가 있는데도 그 반대로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아기 때는 귀엽고 사랑스러웠던 사람이었는데 살아온 세월이 현재 그를 죄수로 만들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을 일찍 이해한 철학자들이나 사상가들은 인간의 본성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성선설, 성악설, 백지설입니다. 성선설은
육아의 대표적 사상가인 맹자가 주장했다고 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심성, 즉 본성이나 성품이 선하다는 학설입니다. 반면 성학설은 공자나 맹자와 더불어 육아의 대표적 사상가 중 한 명인 순자가 주장했는데, 맹자의 말과 반대로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는 학설입니다. 또 하나는 백지설인데, 영국의 철학자이자 사상가인 로크가 대표적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백지로 비유해서 살아가면서 닥치는 환경에 의해 선해지기도 악해지기도 한다는 주장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만나는 부모나 살게 된 사회나 국가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백지, 즉 무였던 나에게 여러 교육 작용이나 환경의 영향에 따라 백지의 색깔이 달라지고 마음속에 무언가의 유가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색깔과 채워진 것이 생각과 사상, 이념 등이 되고 그것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학자나 사상가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맹자의 성선설의 주 내용은 인간은 누구나 측은 불쌍한 사람을 보면 가엾게 여기거나 수호, 옳지 못함을 보면 부끄러워하거나 착하지 못한 것을 미워하거나 사양, 겸손하지 않거나 남에게 양보하는 것을 좋게 여기거나 시비, 옳음과 그름을 잘 구분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순자의 성학설은 사람의 본성은 악하여 날 때부터 이익을 구하고 서로 질투하고 미워하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면 싸움이 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해, 공부를 통해 정신도 수련하고 예의를 배워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노크의 백지설은 좀 전에 이야기대로 인간의 지식이나 기술 등 모든 능력은 태어난 후 외부의 영향이나 경험 등에 의하여 형성되므로 후천적 영향이나 자극에 의해서 착해질 수도 악해질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세 가지 이론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 그럴듯합니다. 특히 철학적 관점으로 볼 땐 어떤 게 정답인지보다는 다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철학은 사람 각자가 받아들이는 것을 답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물론 종교적 차원으로 접근해보면 확실한 구분이 됩니다만 이 방송은 종교적 관점이 아닌 철학적 의미를 다루기 때문에 각자가 무엇을 받아들이냐가 맞는 것으로 여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오늘의 주제와 연관된 모 작가의 글을 읽어드리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지 않은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내 몸에 기름을 붓고 불로 태울 수 있을까? 그 수모가 어느 정도였기에 내 몸을 기꺼이 한 줌의 재와 바꾸려 드는가? 얼마나 가진 게 많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한 인간을 일개 짐승처럼 대할 수 있을까? 70을 넘게 산 사람도 살아온 시간이 있는데 한 생명을 이렇게 짓밟을 수 있는 걸까? 그들을 보진 못했어도 충분히 알 것 같은 이런 기분은 과연 무엇일까? 그들 모두 사랑하는 가족이 있을진데 먼저 가겠다는 말을 남긴 자도, 그런 원인을 제공하는 자도 후대에 어떤 말과 결과를 듣고 나으려고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거대하고 호화찬란한 건물 속에 금고에 넘치는 물질을 쌓아 두었다 한들, 남들보다 못 배우고 혹여 가진 게 없다 한들, 저런 모양으로 사는 건 우리 어린 세대에게 보이는 건 어른의 자세가 아니지 않은가? 어찌 그리 탁한지. 가족이나 지인이 하늘로 가셔서 슬픔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도 있고, 생일이나 합격, 승진 등 축하받아야 할 사람들도 있고, 똑같은 하루를 우린 각기 다른 물감으로 색칠을 하고 우리네 희노애락은 물레바퀴처럼 돌고 도는 것일진데, 지금 나의 기쁨과 가진 복이 영원할 거라는 착각 속에 낮은 자를 힘들게 하는 것이 얼마나 우매한 짓이던가. 서로 이해하고 상대를 인정하려는 게 삶의 자세요, 사는 방법이라는 건
초등학문을 넘지 못한 자도 알고 있고 동시대 공존 공생하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거리인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 타인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주려는가? 높은 자는 낮은 자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낮은 자는 높은 자를 존경하는 게 세상의 이치인 것을 기본 이치도 모르면서 최고의 학문을 패스하면 어떤 의미가 있고 최고의 스펙과 권력을 가진들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인가? 인생 100년 바람과 안개에 불과하며 차고 넘치는 부와 명예를 가졌다 한들 내일 일을 모를진데 요즘 세상 공기는 어찌 그리 탁한지. 아니지 않은가란 글 첫 단락을 보면 많은 물질과 큰 힘을 가진 사람이 상대적으로 물질이 없거나 낮은 사람을 무시해서 무시를 당한 사람이 너무 원통해서 분신을 하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모멸감이 컸으면 자기의 몸에 기름을 부을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글 내용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군가에게 무시당하면 살기가 참 힘들 것 같습니다. 저나 여러분도 그런 상황이 닥치면 장담할 수 없습니다. 또 좀 있다고 사람을 함부로 대한 사람을 보면 더 화가 나고 분노가 치미는 것도 사실입니다. 만약 이런 사람들이 문학을 알고 철학을 알고 역사를 알면 이런 일들이 과연 벌어질까요? 어떤 사상가이자 교육 철학가가 그러더라고요. 인간의 죄는 무지와 어리석음 때문에 일어난다고요. 내가 어떤 결정이나 선택할 때 방울뱀이 인간에게 했던 말을 떠올린다면 맹자의 성선설이든 순자의 성악설이든 로크의 백지설이든 조금만 알고 있었다면 나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을 갖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더라도 커피 한 잔 마실 시간이라도 나를 돌아보고 성찰하면 두 번째 글 어찌 그리 탁한지처럼 세상이 탁할 것 같지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내가 어떤 성격이고 어떤 성향인지, 나는 누구인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인간에게 돈은 무엇이고 권력은 무엇이고 명예는 무엇이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런 정도는 알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무리 힘이 세고 가진 게 많더라도 그게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고 사는 동안 내게 잠깐 맡겨지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면 과연 그런 일들을 벌일 수 있을까요? 물리적인 나이가 40이나 50이나 60 이상이 되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생길 것도 같은데 알 것도 같은데 살아온 시간 동안 자기 마음 안에 무엇을 심었기에 안타까운 사건 사고의 주인공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형수의 흐느낌처럼 수정구슬보다도 더 영롱했던 눈방울이 세상 그 어느 꽃보다도 아름다웠던 나의 얼굴이 무엇으로 인해 현재의 내가 된 것일까요? 사는 동안 내 마음에 어떤 것을 저축하고 있었느냐는 그 결과물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어쩔 수 없이 선과 악이 공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그리 만들어 놓은 것을 어찌하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에 온통 추악한 악마들이 차고 넘친다 하더라도 나 자신은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 천사의 얼굴로 사는 게 어떨까요? 선 쪽에서 놀다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선 쪽에서 놀려면 내 마음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엔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것이 선함과 함께 뒹굴고 있습니다. 거기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려면 인문학을 해야 합니다. 술 한 잔과 나누는 이야기도 좋습니다. 너무 마셔서 너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목소리를 높이거나 삿대질하는 것보단 어제 무슨 대화를 나누었는지 기억조차 못하거나 허무해하는 것보단 한잔하면서 너로 인해 내가 살고 나로 인해 너가 사는 서로 감사하는 분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책을 놓고 나누는 이야기는 더 좋습니다. 시공간을 달리해서 살았거나 사는 사람들이 써놓은 책을 활자가 아닌 마음으로 느껴보세요. 생생하게 다가오고 내 마음속에 숨어있던 어둠 하나가 밝음으로 바뀝니다.
수많은 작가가 남긴 시와 소설과 수필 등 문학을 가까이 하면, 수많은 철학자가 남긴 메시지를 가까이 하면,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역사를 탐독하면 그런 알아차림으로 여러분의 삶이 서서히 바뀝니다. 현대 사회는 서로 경쟁해서 이겨야 한다는, 성공해야 한다는 이상한 생각과 사상을 품게 해서 우리를 망치게 합니다. 꼭 이기며 사는 것만이 행복한 것일까요? 이기기 위해 늘어나는 스트레스나 고뇌와 번민, 외로움과 슬픔 등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망쳐가는 것은 어찌해야 할까요? 그렇게 해서 가지고 쌓아두었다 한들 화가가 만났던 사람들처럼 잠이나 편하게 자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야기 중에 감옥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사람이 나쁜 짓을 할 때는 그 동기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범인을 잡아서 조사를 하다 보면 그 원인이 나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 유전적 요소가 있습니다. 정신적,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집안은 대물림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격적 요소나 부모의 양육에서도 나옵니다. 부모의 교육적 영향으로 성격이 형성된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사회적, 국가적 요인도 있습니다. 어떤 사회에서 태어나 어떤 분위기에서 살았는지도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전제와 바탕이 되는 게 오늘 이야기를 나눈 인간의 본성 이야기입니다. 각기 다른 인간의 그 본성을 올바른 쪽으로 인도하는 게 바로 인문학인 것입니다. 즉 현대사회의 모든 문제는 여기서 출발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범죄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인간성 상실과 인문학적 소양 부족에서 일어나는 필연적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윌리엄 제임스는 사람은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울어서 슬퍼지는 것이고 즐거워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즐거워지는 것이다.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고치기만 해도 자신의 인생까지 고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내가 처한 현 상태에서 내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인간이 걱정하는 일 중에 90%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미리 걱정하느라 자신의 영혼을 망친다고 합니다. 이것은 유비무환이라는 말과는 다릅니다. 일을 준비하는 것과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걱정하는 것은 다르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설령 걱정거리 때문에 내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도 찰나로 긍정적으로 바꾼다면 걱정과 두려움도 잠깐 머물다 사라지는 바람처럼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커피 한 잔 마실 시간만이라도 나는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고 있는지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흥 FM 백대원의 커피 한 잔이었습니다. 마지막 곡은 한승기의 불어나 바람아입니다. 감사합니다. 거친 세상을 나 혼자 걷는다. 해가 지는 거리에 차가운 비바람 지친 몸을 휘감아 어둠 속에 잡아두는데 인생아 어디로 가느냐 무정한 청춘아 불어라 바람아 거친 파도처럼 내 두려움 사라지도록
않는 시민의 방송, 희망을 전하는 공감과 소통의 방송. 시흥의 희망을 전하는 방송 시흥 FM입니다.